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를 공부했는데 67%의 학생들이 80% 이상 이해를 했다고 응답했네요. 원자 카드를 직접 인쇄해서 활동해 본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었고요. 카드를 만들지 못한 친구들은 대부분 프린터 문제였네요. 오늘은 주기율표에서 1쪽 알칼리 금속과 17쪽 할로젠 원소의 특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주기율표를 잠깐 복습해 봅시다. 이제 눈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야 해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족이 커지고 원자 번호, 양성자수, 총전자수, 최외곽 전자수가 한 개씩 증가했었죠.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주기가 커지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원자의 크기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가 많아져서 전자를 잘 끌어당기므로 원자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또한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강해져서 원자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원자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계산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특히 오늘 배울 1쪽 원자들이 많이 크죠. 그리고 17쪽 원자들은 작은 편이네요. 그러면 1쪽에서 예외적으로 비금속에 속하는 수소 원소는 제외하고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다른 원소들을 볼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죠. 양성자의 수는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원자 번호가 3번, 11번, 19번이 원소들이네요. 아래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죠. 실제 모습을 봅시다. 리튬이고요. 나트륨, 칼륨이에요. 셋 다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죠. 또한 공기와 물과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기나 물과 접촉하지 못하게 석유나 벤젠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만약 알칼리 금속들을 칼로 자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리튬, 나트륨, 칼륨. 우선 알칼리 금속들을 무르기 때문에 칼로 쉽게 자를 수 있고요. 자르면 이렇게 사진처럼 그 단면이 광택을 잃고 검게 변해요. 왜냐하면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의 반응성이 커서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선생님이 추가해준 동영상으로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물에 알칼리 금속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용액의 액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시약의 한 종류죠. 산성과 중성 용액에 떨어뜨리면 무색이 되고 염기성 용액에 떨어뜨리면 색이 붉게 변하죠. 플라스크, 비커 또는 수조에 물을 절반쯤 담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에 쌀알 크기로 자른 나트륨 조각을 넣어 봅니다. 이때 나트륨을 아주 작은 크기로 넣는 이유는 크게 넣을수록 반응성이 커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장갑을 끼는 등 안전에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나트륨 조각을 넣은 용액이 붉게 변해요. 즉, 용액이 염기성이 된 거죠. 그리고 증기나 기포가 발생하는데 물과 알칼리 금속이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 거예요. 화학식으로 나타내 보면 ENA 플러스 EH2O, 나트륨과 물이 반응해서 ENaOH,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 나트륨이 생성되고요. H2,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나트륨뿐 아니라 리튬,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단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그 반응의 폭발력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칼륨으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원자과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원자로 이동하면서 반응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험 결과 2번을 봅시다. 알칼리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요. 두 번째, 공기와 쉽게 반응, 즉 산화해서 광택을 잃습니다. 세 번째, 물과 빠르게 반응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물이 염기성으로 변하죠. 알칼리 금속의 성질은 아주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17쪽에 속하는 할로젠 원소들을 봅시다. 대표적으로 플루오린과 염소를 볼게요. 역시나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는 커지죠. 표를 보고 자료 해석을 해볼게요. 1번. 할로젠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은? 네, 1쪽에 속하는 원소인 나트륨과 수소와 반응을 잘 하네요. 그런데 알칼리 금속과는 다르게 주기가 커질수록 반응성의 정도가 작아지죠. 그 이유는 할로젠 원소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하나 얻으면서 화학 반응을 하는데 원자 크기가 클수록 원자핵이 멀리 있어서 다른 원자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겨 뺏어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2번. 할로젠 원소에 속하는 아이오딘이 나트륨, 수소와 반응할지 각각 예상해보자. 여러분, 아이오딘은 주기율표를 찾아보면 브로민 아랫줄인 5주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브로민 역시 나트륨과 수소와 반응할 거예요. 하지만 반응성은 더 작아져서 브로민보다는 더 약하게 반응하겠죠.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가 각각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는 까닭을 전자 배치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알칼리 금속인 리튬과 나트륨, 할로젠 원소인 플루오린과 염소를 비교해 봅시다. 알칼리 금속의 원자과 전자가 한 개로 전자를 잃기 쉬운 성질이 있고요. 할로젠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로 전자를 얻기 쉬운 성질이 있어서 다른 원소와 반응성이 크네요. 여러분, 오늘 배운 원소들은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 많이 들어봤죠? 리튬은 전지, 배터리에 많이 쓰이고요. 나트륨은 가로등에 쓰이고 염소와 결합해서 소금으로도 많이 존재하고 있죠. 칼륨은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고 이를 섭취하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이렇게 알칼리 금속 원소들은 반응성이 커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나 화합물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할로젠 원소 중에 플루오린은 치약 속에 들어있고요. 염소는 소독약, 표백제로 쓰이고 있어요. 특히 물을 소독하는데 많이 쓰이죠. 이렇게 할로젠 원소 또한 반응성이 크므로 음이온이나 화합물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쌓아서 뿌듯하죠? 다음 영상도 바로 이어서 학습하세요.